그래가지고 영상을 볼 때 클릭을 안 한다는 거야. 조회수 1위 올라간다고. 야, 너무 좋은 생각이다. 되게 좀 통통했었다고 했잖아요. 막 날씬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진짜 부럽고 괜히 막 딴지 걸고 싶고. 내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오늘? 안녕하세요. ASMR로 돌아온 가이안입니다. 이 시리즈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힘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. 저번에는 제가 좀 공기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중에 좀 듣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공기 소리를 빼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. 질투입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무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내에서 댓글로 다음 주제 달아달라 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질투하면 또 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질투가 진짜 많아요. 제가 1남 4녀잖아요.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많은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고, 그래도 제 인생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가지고 싶은 것도 워낙 많은데 가지고 싶은 걸 또 막 다 가지지는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제가 질투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썸네일이나 뭐 이게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다 뒤에 나온다는 거,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질투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느끼세요? 저는 초반에는 저희 자매들한테 질투를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저에게는 이런 자매들이 있는데 이런 자매들한테 질투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, 두 번째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친구들한테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자잘하게부터 크게까지. 그랬고 요즘에는 저는 누구한테 질투를 제일 많이 느끼냐면 다른 유튜버들. 느낄 수밖에 없죠. 이게 업이 되었고 이 조회수나 뭐 댓글 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저도 지켜보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건데 댓글 많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랑 관계가 되게 탄탄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하길래 구독자들이 저렇게 끈끈하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별로인 거예요. 질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 이게 별로라는 생각이 들다가 쟤는 뭔가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이런 생각하는 나한테 현타가 엄청 오는 거 알아요? 얘보다 더 별로인 것도 싫은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인성마저도 별로인 게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. 이런 감정이 왜 들까 하고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. 일단 느껴지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이 사람보다 떨어진다 하는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. 뭔가 사람들이 막 비교를 하는 것 같고 그 비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니까 그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싫은 거죠, 사실.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나를 되게 많이 갉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그 친구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그 상황을 회피를 하는 거죠. 굳이 이렇게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내가 이거를 봐서 뭐하지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채널을 안 보기도 하고 부러웠던 친구를 조금 멀리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인간관계에서는 안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현실적으로 또 이게 안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계속 봐야 되고 특히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느껴지는 이 질투나 이런 감정들이 막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. 쟤는 그냥 운이 좋았으니까 뭐 그런 거지. 야, 솔직히 쟤 뒤에 뭐 있는 거 아니냐? 쟤 팀장님이 쟤랑 뭐 있는 거 아니냐? 그리고 뭐 쟤는 저게 타고났으니까 뭐 그런 거지. 뭐 이런 것도 있고. 특히 연예인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뭐 누가 스폰서가 있다더라. 뭐 누가 뭐 이번에 뭘 얼굴을 다 뜯어붙였다더라. 막 이런 루머들이나 뒤에서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소문들이나 루머들이 계속 나고 또 그런 루머들을 우리가 많이 믿잖아요. 그러면서 약간 내가 내 정신승리를 하는 거지.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. 내 뇌가
나를 살리겠다고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가?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진짜 내가 하려고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야.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막 너무 싫은 유튜버가 있대요. 근데 걔가 왜 싫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영상을 볼 때 클릭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조회수 1위 올라간다고. 그래서 클릭을 안 하고 이 미리 보기 이게 피드에 뜨잖아요. 그 미리 보기 피드를 이렇게 뜨고 너무 싫어 이러면서 넘긴다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그거 조회수 1위 올라가봤자 그 유튜버한테 뭐 돌아가는 돈이 뭐 크지도 않아. 몇 원이야. 몇십 원도 아니고 몇 원이거든요. 근데 그것조차도 주기 싫다고 제 친구가 야 나 클릭 안 했다고 막 너무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같은 유튜버인데 야 뭐 그러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. 야, 나 다 클릭했는데 나도 클릭 안 하고 봐야겠다. 막 이렇게 친구랑 저랑 정말 못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.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실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봤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개도 너무 개라고 했나? 개 강아지들도 질투가 있고 원숭이들도 질투가 있고 다른 동물들도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질투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, 생명체한테 다 있다는 거죠. 너무 부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뭔가 안도감처럼 들더라고요. 나만 이렇게 질투를 하고 나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좀 인성이 좀 별론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요. 인스타그램 우물을 이렇게 물어보다가 보면은 진짜 친한 친구의 성공이나 진짜 친한 친구가 잘 됐는데 너무 배가 아프다. 너무 힘들다. 그럴 때 언니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의를 받아가지고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저도 친구가 잘 돼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하고 있지? 얘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?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괴로워지는 것 같아서 우물에 이렇게 몰렸더니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진짜 친한 친구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. 질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친한 친구가 아니다.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너무 아껴서 질투를 안 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덜 아껴서 질투를 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또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얘가 잘 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를 자꾸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잘 돼서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었어.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다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. 그 속사정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사실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거든요. 제 친구가 전문직에 합격을 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친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 안에서 막 고민하고 그 현실적인 막 돈 얘기들 그리고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그런 거를 저는 다 속속들이 듣고 보잖아요. 같이 마음앓이요. 그 쓰러질까 봐도 너무 걱정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. 근데 그 시기가 이렇게 다 지나고 합격을 딱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반면 비슷하게 친한 친구인데 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안 했어요. 자기도 많이 힘들었겠지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그렇게 힘든 내색을 좀 많이 안 하는 친구여가지고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친구도 좋은 데에 합격을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막 그때 그 전에 친구만큼 막 기쁘다기보다 얘 잘됐다 잘됐다는 했지만 막 질투까지는 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막 진짜 막 벅찰 정도로 기뻤다기보다는 야 잘됐다 이 정도였거든요. 아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제가 똑같이 아끼는 친구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진짜 친한 친구면 이 과정을 다 알고 얘의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얘가 잘 됐을 때 질투보다는 와 진짜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.
그래서 내가 결과에만 딱 치중을 해서 얘가 미래에 가져갈 그런 장점들, 얘가 얼마나 누리고 살까 뭐 이런 거에만 내가 포커스를 둬서 조금 배가 아프고 질투를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근데 조금 시각을 돌려가지고 얘가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라는 거를 조금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조금 내 마음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질투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.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진짜 친한 친구라면 뭔가를 이뤘어, 잘 됐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보다 이 친구가 느낄 만한 그런 박탈감을 내가 미리 알아서 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합격을 했다. 야, 너 너무 부럽다. 너 진짜 잘 됐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친한 친구라면 야,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잖아. 지금부터 시작이야. 이제 가면 또 깨지겠지 뭐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나에게 포커스되는 이 시기와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딱 하고 야, 내가 밥이나 살게 막 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그 감정을 깊이까지는 보지 않고 즐기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.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가 딱 잘 됐을 때 질투가 난다, 안 난다 요게 좀 쌍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정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진짜 많은 게 달라졌어요. 이제 한 가지 경험에서 좀 많이 느끼는 편이네요. 근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제가 예전에는 한 4, 5년 정도 되게 좀 통통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통통하면서 그 날씬한 친구에 대한 굉장히 선망과 질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. 너무 내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오늘? 날씬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진짜 부럽고 괜히 딴지 걸고 싶고 그렇잖아요. 그랬었거든요. 사람들 댓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야, 나도 트레이너 붙여주면 나도 해.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나도 하지. 이런 얘기 댓글로 되게 많이 남기고.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다.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이 돼봤는데. 그리고 저는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. 그리고 살도 확 뺐고. 근데 할 수는 있어. 보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게 알죠. 그래서 이악 물고 버티고 하는 거는 맞지만 똑같아. 너무 힘들어. 그냥 똑같이 너무 힘들고 헐리우드 배우들 울면서 운동하는 거 봤죠? 저도 운동하면서 울고 내가 이따위 바디 프로필 왜 찍어야 되냐 이러면서 울고 불고 제가 카메라에만 안 나왔을 뿐 엄청 예민해지고 힘없고 중간에 공황발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그 과정들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바디 프로필 나는 절대 안 찍는다. 야, 안 날씬해지고 말지 너처럼 고생하느니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은 질투보다는 너무 열심히 했다 격려를 해주고 이 사람의 고생이 더 포커스가 되면서 좀 질투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과정이 조금 약한데 되게 잘 되는 애들이 또 있다. 그러니까 팔자가 좋은 건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주변에도 보면 좀 있지 않아요? 부모님이 되게 괜찮다든지 선천적으로 되게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타고난 애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 또 부럽지. 그래도 엄청 부럽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형제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갖고 싶거나 해도 되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3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제가 진짜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이 세월에 운이 있더라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교 재수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나보다 공부를 되게 잘하지 않았는데 대학교를 잘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걔네들을 보면 진짜 부러웠어. 그리고 걔네들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 하기가 싫은 거예요. 왜냐면 갑자기 화가 나. 그리고 화가 나는 나를 보면서 또 화가 나. 이거 뭔지 알죠?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싫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내가 걔 대비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 것도 있고 뭔가가 잘 풀려가지고 잘 된 경우도 있고 또 이래.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중반만 돼도 이 정도인데 이제 시기가 더 넘어가면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. 고생은 다들 한 번씩 해.
그리고 운이 좋은 것도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. 뭐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잘 풀리네 하는 경험들은 다들 한 번씩 해. 물론 나는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지만 또 내 친구들은 나한테도 잘 풀렸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한 번씩 경험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 친구가 힘들 때 나는 모를 확률도 크잖아요. 특히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다들 뭐 진짜 힘든 얘기 누가 써? 다들 좋은 얘기만 하지. 그러니까 그 시기를 나는 모르니까 그냥 얘는 팔자가 좋은 것 같고 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만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 또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진짜 공평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서 막 팔자가 너무 좋고 너무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내 운과 내 팔자로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. 이게 부모님을 잘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친구들, 뭐 직장 상사, 배우자, 자식, 뭐 손자까지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막 이렇게 시너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계속 운이 좋은 사람은 없어. 그리고 계속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경험하는 그런 주관적인 아픔은 또 더 크더라고요. 한 번씩 와 힘든 시기는 그리고 좋은 시기도 한 번씩 오고 이 생각을 조금 하면 질투가 들라고 배가 좀 덜 아픈 거 같아. 아, 근데 이 생각까지 해야 되는 내가 너무 싫다.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꽃 피우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어렸을 때는 머리 좋고 뭐 예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빛을 많이 봤잖아요. 그리고 뭐 한 30대 때는 돈 잘 버는 애들이 좀 빛을 잘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40대 때는 자식들이 뭐 똑똑하고 뭐 자식들이랑 사이좋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뭐 50대 때도 뭐 자식인 것 같고 뭐 그 포인트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꽃피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20대 때까지는 머리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심지어 이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뭐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타고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투는 좀 말로 할 수 없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까지 느껴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시기가 지나면 인성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성실성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특히 뭐 이런 인성이나 성실성 부분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관계, 자식들이랑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내가 내 인생에 평가받는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부러워했던 친구랑 직장에 와가지고 부러워했던 친구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보지 않아요? 초등학교 때는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인 줄 알았는데 또 대학교 오고 나니까 그냥 그렇네. 쟤도 그냥 그렇네. 오, 아, 쟤는 난 대학교 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또 쟤도 그렇네. 힘드네. 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질투가 딱 느껴졌을 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매여 있고 꽂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진짜. 이거를 왜 나는 어렸을 때 몰랐을까?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막 그 시간들이 조금 그렇게까지 막 질투할 필요도 없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막 갉아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 질투날 때 많아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현타가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. 있긴 있지.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의 그 감정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. 내가 계속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걔가 계속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.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찜찜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? 얘가 잘못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좀 받아들였어. 아, 부럽다. 부럽다. 아, 나도 갖고 싶다. 이 생각을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낫더라고. 그러니까 아예 막 아닌 척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니까 좀 마음은 좀 시원하더라고요. 덮어놓고 부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
뭐 됐어. 나랑 쟤랑은 달라. 쟤는 뭐 뒤에 뭐가 있겠지. 뭐 쟤는 선천적으로 저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을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냥 내 찝찝한 기분만 계속되고 되게 부족한 마음만 계속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그냥 좀 분석을 하고 좀 배워야겠다.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범답안 같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. 아니 왜냐면 막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본 적도 있고 근데 받아들이고 이제 사람들을 좀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좀 알 것 같고 어쨌든 포커스가 그래 얘도 잘 안 되는데 뭐 인생이 그래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다르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전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 유튜버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꿨어요. 이 채널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채널이지?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나 약간 발가벗고 있는 것 같다. 조금 마음이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저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유튜브가 뭔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확확 잘 안 되는 거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저한테는 되게 다양한 면들이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제 취미활동도 있고 저의 뭐 다양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었는데 저는 그걸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더 마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나의 어떤 일부분 내 일에서 유튜브라는 거에서도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썸네일이 있을 수 있고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, 주제 뭐 되게 다양한 부분 중에 어떤 게 좀 부족하구나 어떤 거를 좀 더 좀 잘 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나눠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감정의 부분을 떠나서 뭔가 능력치?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의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고 막 의욕이 생겼어. 예전에는 막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방식에서 나랑 비슷한 유튜버 중에 구도가 되게 안정적이구나 색감이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다 보니까 마음도 좀 괜찮구나라는 거를 좀 요즘에 많이 느꼈습니다. 근데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또 잘 되는 사람 보면 또 배 아프고 또 그러겠지. 뭐 어떻게 이 강아지도 질주를 한다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뭐. 사람의 감정을 제가 참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컨트롤이 좀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. 질투라는 감정은 특히나 하면 안 되는 것, 되게 부족한 것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. 이게 좀 그런 거지. 밥 먹으면 화장실 가잖아요. 우리가 다 배출을 하잖아. 근데 뭐 굳이 사람들한테 오늘 화장실 몇 번 갔어. 뭐 오늘 화장실 갔는데 상태는 어때서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감정이 좀 질투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화장실 우리가 안 가고 참는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감정도 우리가 참고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감정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받아들입시다, 여러분.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앓이를 좀 덜 하시고 인생의 키를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 주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해피 뉴 이어.